여러분들, 오늘부터 많이들 시작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제 제가 생방송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연출팀하고 같이 이제, 따뜻한 국물 한번 먹고 왔고요. 저도 오늘부터 이제 막년회 아닌 막년회를 이제 모임을 좀 시작을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데 술에 대한 속설들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보면요. 음주를 하기 전에 밥을 반드시 먹고 음주를 하면 덜 취한다라는 속설도 좀 있죠. 또한 주쌤이 해당될까요? 살이 좀 찐 마른 사람보다는 살찐 사람이 주량이 더 세다. 그리고 주량은 나이와 상관없다라는 속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뭐 있죠? 그죠? 일명 안주빨이라고 그러죠. 안주를 많이 먹으면서 술을 섭취하면 덜 취한다라는 얘기도 좀 있는데요. 자, 근데 이거 좀 아쉽습니다. 많은 애주가분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술을 좀 많이 드셨는데요. 실제로는 아무 효과 없다고 합니다. 네, 리서치 결과가 있다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 건강 반드시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장중에 잘 집중해서 대응할 수 있겠죠. 자, 신나는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주식 승천 딱 보시고요. 지난주와 이번 주 금요일 날 시장이 강한 상승세로 마감됐으니까 기분 좋다 한 잔, 지화자 한 잔, 속상해도 털어버리는 한 잔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주식 승천이 끝나고 바로 가실 수 있게끔 저희가 다음 주 시황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떠나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번 점검해 보면요. 코스피 시장 12.45포인트 상승 마감한 2006.23포인트로 일부 종목군들 강한 동반 상승세가 유지됐습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요. 종목별 장세가 분명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3.01포인트 상승 마감한 504.06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요.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의 추이와 그리고 미국채의 위치 등과 같이 외국인들의 환차익 부분의 우려감들도 있긴 했었지만요. 여전히 정부 개입 위에 횡보하면서 2.7원 하락 마감한 1060.2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우호적이긴 했었지만 조금 더 갔었으라면 내 종목이 같이 갔다면 이런 생각도 가졌을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주식승전 출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그 전에 주쌤이 늘 확인하는 거 있죠. 그래요. 10분의 멘토들의 성적표 확인하러 갑니다. 네, 운영 원칙은요.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의 저가 편입이 분명히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같이 늘 대응하실 때 같이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요. 최대 5종목으로만 포트의 운영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같이 동반해서 포트가 편입 제외될 때는 잘 같이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한번 볼까요? 네, 양순모 멘토입니다. 한국카본 금일장 2%의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한국카본 역시 플러스권으로 들어옵니다. 현재 4종목이 포트에 있는데 강보합 등의 플러스권을 모두 다 유지하고 있네요. 포트가 양호해지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네요.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 아주 그냥 포트가 난리가 났습니다. 잼테크가 5.1% 상승 마감하면서 수익률 급락 이후에 바로 플러스권으로 전환시켜 두었고요. 화승 RNA가요. 또 갑니다. 또 가요. 네, 세 번째 추천입니다. 엄청납니다. 한 종목으로도 정확히 농사를 제대로 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세 번째 추천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누적 수익률을 새롭게 공개하는데요. 목표가를요. 19,700원에서 21,8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요. 화승 RNA 세 번째 수익 구간이거든요. 익절가를 15,700원에서 17,6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세 번째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화승 RNA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좀 어려우시면 다시 보기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네요.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라이콘 금일장 4.16% 상승 마감을 하면서 23.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종목 포함해서 세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일장 웅진케미칼 1.34% 상승 마감하는 모습에서 14.1% 수익률 기록하네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예, 빙글에 포트폴리오 좀 들어와 있는데요. 금일장 1.2%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약 손실 구간에 좀 들어오겠지만요. 강력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동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캠트로닉스가 금일장 3% 상승 마감을 하면서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까지 포트에 41,900원을 들어오면서 4종목 보유 의견 주셨네요.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와, 하림홀딩스가요, 살짝 눌려주다가 오늘 다시 급등 나와서 윗꼬리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6.32% 상승 마감을 34.1%를 기록합니다. 리드코프도 10%를 넘어서고요. 5종목 강력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하림홀딩스를 아직도 보유 강력히 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유 계십니다.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40% 고지 뛰어넘는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전일 추천했던 현대통신입니다. 매수가 2,300원을 제시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의 편입이 실패가 나오면서 포트에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벽산 이후에 세 종목을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오늘 한국전력 아주 그냥 유틸리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가스공사 4% 수익률을 기록한 상승 마감하면서요. 12.8% 부분을 한국전력이 기록하고 한국가스공사가 13.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옴니 시스템이요. 역시 유틸티 관련된 부분으로 스마트 그리드 쪽을 들어왔는데요. 역시 7%로 신규 편입 준비를 해서 월요일 시초가 차익 실현으로 포트에서 제외한다고 하십니다. 네, 스펙코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호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성우하이텍. 와, 요즘 자동차 부품주 좋습니다. 1.79% 상승 마감하면서요. 18.8%를 기록합니다. 현대 HCN도 양호하게 다시 플러스권 들어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수익률 베스트 한번 볼까요? 그죠. 이상로 멘토의 벽산이 23.6%로 2위를 기록하고 있겠고요. 김용준 멘토의 이라이컴이 오늘 바짝 추격했습니다. 23.1% 3위를 기록합니다. 격차가 많이 줄었고요. 이효열 멘토의 성화이텍이 18.8% 안전하게 4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무르 멘토의 웅진케미칼 14.1%로 5위 기록하네요. 포트폴리오 수익률 1위 종목 공개합니다. 그렇죠. 정재훈 멘토의 하림홀딩스가 34.1%로 1위를 기록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명예전당은 가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명예전당까지 살펴볼까요? 그렇죠. 예병건 멘토의 성우전자가 24.2%로 금메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포트폴리오 역시 시장에서 보면요. 전일에 크게 같이 동반해서 하락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 시장의 상승세 대비해서는 종목군들의 흐름이 우리 멘토분들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게 갔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소형주들이 갔었고요. 자, 오늘 함께할 멘토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마무리 지러 오신 분들인데요. 이호열 멘토 그리고 최명성 멘토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다 금요일이라 좀 많이 힘드셨네요. 이번 주 워낙 롤러코스터를 타서 그런가 이렇게 목소리가 좀 약하셨어요. 아니시죠? 이열 멘토.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월요일, 화요일에는 사실 지수가 반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기대를 했다가 또 수요일, 목요일에 하락을 했다가 오늘 또 이제 마지막에 금요일에 또 상승 반전하면서 2000선 위에서 웃을 수 있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최명성 멘토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완전히 진짜 롤러코스터에 뭔가 종목을 좀 사서 들고 다니지가 못할 정도로 뭐 조금 양봉이나 장대 음봉한 다음에 내가 어제 잘 팔았다 했는데 오늘 또 급반등 나오고 막 이런 한 주였어요. 진짜. 예, 완전 뭐 럭비공 장사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저희도 뭐 전문가 생활하지만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를 도저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가 그 유틸리티 종목을 4종목을 들고 있는데요. 그 한국전력의 정기 인상으로 해서 모두 올라왔어요. 그래서 2주는 솔직히 마음은 편히 지내고 왔습니다. 그렇죠.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번 한 주의 포트 구성 중에서 가장 좀 미소를 띄우셨던 분이 우리 최명성 멘토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동반해서 포트가 다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같은 종목군도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기한 김에요. 저희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현재 5종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의 뭐 4종목이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옴니스템, 또 한전기술, 유틸리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주 편안하게 올라왔는데요. 그 4종목과 또 오늘
뭐 스페코 그 전쟁 관련주가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도표를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한국가스공사를 들고 있는데요. 그 이번 주에 조정을 하면서 화요일부터 강하게 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상승을 하면서 특히 그 현재 가을철, 겨울철 이제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스값도 올랐고 또 전기값도 올라가는데요. 이제 우리 시민 좀 힘들지만 이런 한국가스공사라든가 관련 회사에서는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게 상승 추세인데 현재 이 회사는 그 천연가스 공급을 우리나라에 100% 독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매년마다 13.8%의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요. 앞으로도 가스는 계속 뭐 이게 뭐 농촌이나 어촌이나 도시나 어디 뭐 중소도시 할 것 없이 계속 쓰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향후 계속 발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3%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요. 현재 추세가 좋기 때문에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계속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제가 가스공사 상당히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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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한번 볼까요? 네, 한국전력 제가 한 4일 전에 화요일이네요. 제가 솔직히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한 8% 정도 올라와 버리는데 아주 기분이 좋아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전기가스 요금을 이제 일반 요금, 가정요금 한 5.8%, 그 다음에 산업요금은 6.4% 정도 올린다고 했는데, 연 매출이 한 2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연 수익이요. 그래서 한국전력은 지금 강하게 상승하는데, 지금 뭐 기관, 연기금, 투신 쪽에서 계속 한 3주 정도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국전력은 뭐 다른 거 설명할 거 없이 차트가 말해주는데요. 저는 이렇게 강한, 거래량을 보시면 강한 거래량과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한 12.5%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가 32,700원인데 목표가 한 3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들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마음 편히 계속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만성 적자에서 이제 전기료 인상되면서 계속 이제 흑자 기업으로 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네.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또? 네, 다음 종목 한전기술인데요. 네. 한전기술이 그 전번에 원자력을 절반으로 줄인다 그런 내용 루머 때문에 돌면서요. 예, 그래서 갑자기 20%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그 서울경제 TV 방송에서 제가 이건 아니다, 이건 계속 들고 가시면 된다고 했는데 한국전력이 가면서 이 종목도 지금 스타트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전기술은 그 좋은 게 뭐냐면 한국전력에서 지분율을 7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국전력가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지금 한 20% 정도 수익을 내면서 바닥 대비 상승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전에 그 7만원부터 하락을 해서 현재 5만 한 3천원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가만히 들고 있어도 7만원 갑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현재 59,500원인데요. 앞으로도 수익이 20% 정도 남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뭐 월요일 이 또 제 말씀 드려주시고 또 매덕시 사지 마시고요. 한 1,000만원, 2,000만 정도 사시면은 1년, 2년치 전기세는 충분히 인상된 전기세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마음 편히 생각하시고 네. 이 종목은 뭐 우리나라에서 보면 원자력 관련 또 수력 발전 등 모든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3년 연속 매출이 계속 증가합니다. 또 영업이익도 양호하고 유보율도 수천 %인데요.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전기술도 마음 편히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포트에 이제 새로운 종목을 좀 가져오시기 위해서 옴니 시스템을 7% 이익 실현 시초가로 월요일날 나가기 때문에 축하드린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스페코가 오늘장 왜 떴는지 사실 시청자분들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하거든요. 예. 저는 이제 그동안 제가 아주 좋은 자리에서 한 2주 정도 추천했는데 네. 그동안 뭐 남북 화해 모드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한하시고 해서 또 이 종목이 눌렀는데 오늘 북한에서요. 네. 청와대 불바다설 그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평도 연평도 사건 3주기인데요. 3주기가 오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청와대까지 불바다를 만든다고 했는데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로만 불바다입니다. 말로만. 네. 지금까지 제가 태어나서 불바다 소리만 해도 수백 번 들은 것 같은데 말로만 불바다였지 뭐 불바다 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스페코가 장중에 보니까 4% 정도 올라가서 이 이제 스페코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왜냐면 중요한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코 부분이 9월 초쯤에서 바닥에서 양봉이 3개 나면서 상한가 한 3개 정도 연속으로 나왔고요. 앞부분도
2개 정도 나왔고, 스페코는 제가 지금까지 한 6번 정도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앞분에 올해 4월 달에도 한 상한가 5개, 3월 달에도 상한가 4개, 2월 달에도 상한가 2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년에 한 4번, 5번 끊임없이 움직여요. 근데 오늘 아마 청와대 불바다설이 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잘하면 급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방송하면은요 또 이렇게 몇 억씩 샀다는 분도 간혹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월요일 공략하실 분들은 한 500만 원 정도만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이런 무드에서 월요일 화요일 가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특히나 이제 개별 종목 같은 경우 너무 많은 비중을 좀 넣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 테마가 형성될 때 단기 트레이딩 급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웰 멘토의 포트폴리오 한번 볼까요? 성화이텍이 계속 꾸준하게 시장이 가던 롤러코스터를 타던 것처럼 꾸준하게 계속 가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양호하게 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저평가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펀더멘털상으로 상당히 그 좋은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저점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목표가인 18,000원까지는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한 번의 상승이라도 갈 수 있는 흐름인데 계속해서 17,000원 선에서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 흐름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수급적인 면에서도 특별히 나쁜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줬었는데 기관이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 기관이 계속 연속적으로 또 기관의 매수도 유입이 되고 있는 수급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급도 좋고 그다음에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또 업황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계속 보유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8,000원 이상까지 일단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원익IPS 볼까요? 네, 원익IPS는 좀 아쉽게도 이제 역시 이제 삼성전자의 수주 모멘텀으로 인한 상승은 이제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9,000원대에서 약간 하락으로 좀 자리를 좀 잡았는데 조정 정도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그런 급한 상승은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역시 8,000원 선의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말씀드리고 다만 모멘텀 측면에서는 계속 시간이 가면서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뉴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수급면에서는 오히려 수급을 잠깐 보시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기관이 좀 차익 매물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매집을 하고 있어요. 계속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매수량이 늘어나는 결과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집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9,000원 선의 안착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8,000원 선 지지 여부와 9,000원 선 안착 여부를 동시에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강력히 보유견을 좀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HCN 한번 볼까요? 네, 현대HCN과 자화전자를 좀 동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HCN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가치주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수주고요. 굉장히 이익률이 안정되게 순이익이 아주 굉장히 안정되게 좀 유지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는데 아무래도 모멘텀 면에서 약간 좀 큰 모멘텀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큰 상승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주봉이나 흐름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하면서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화전자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화전자도 최근에는 추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큰 상승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고점의 부분들, 계속 고점을 좀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천천히 가고는 있습니다만 우상향으로 꾸준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수급면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연일 좀 들어오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속해서 그 실적에 대한 우량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작용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오토 포커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스마트폰의 성장을 좀 기대를 한다면 계속해서 수급적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서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상당히 월요일 날 좋았다가 이제 다시 금요일 날 좋았지만 수요일 날 급락이 나오면서 심리도 위축되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손실로 확정 지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는 이제 두 분과 함께 조금 정리를 했다라면 정리를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다음 주 두 분의 시황 전략이 좀 궁금한. 내가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어떤 대응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시원하게 좀 들려주시죠. 이월 멘토.
멘트. 다음 주 전망. 네, 일단은 지금은요,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동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인데,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뭐 특정하게 매도를 연속적으로 나온다든가 또는 매수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계속 매수 매도가 좀 반복되는 굉장히 그 혼조 양상의 그런 시장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 자체도 2000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되밀렸다가 또 반등하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해서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050포인트 선까지 확실하게 돌파가 되기 전까지는 박스권 장세로 역시 예상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와중에서는 역시 흐름상으로 본다면 뭐 지수에 베팅하기보다는 역시 종목별 대응이 유리한 그런 시장이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명성 멘토는요. 다음 주 내가 이런 증상이 있다라면 뭐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겠다, 강력 홀딩을 하겠다, 어떤 시황관을 갖고 대응하실 거죠? 네, 저도 요즘 좀 시장이 좀 불안불안한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트레이더 관점에서 보는데, 요즘 보면 외국인도 치고 빠지기 하고요, 기관도 치고 빠지기 하고, 개인은 치고 빠지다가 좀 물린 적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되도록이면 12월 옵션 만기 전까지는 조금 현금 보유를 한 50% 정도 해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바닥에 있는 안정된 주식, 그래서 뭐 제가 제 종목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네. 한국전력이라든가 한전기술 그런 바닥에 있는 안전한 주식, 네. 또 그래서 KT라든가 KT 같은 종목 참 좋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이고 안정적이고 경기 방어주 그런 성격인 종목을 조금 좀 양을 좀 줄이고요. 그래서 내가 1억 있으면 1억 다 풀배팅 하지 마시고 한 5천만 원 정도만 선호 종목에 분산 투자하시고 나머지는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당분간 12월 옵션 만기일까지는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명성 멘토 같은 경우는요, 12월 마지막 동시만기 대비까지 일단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현금 50% 비중의 좀 중간적인 보수적 대응을 좀 말씀 좀 해줬고요. 자, 근데요, 제가 오늘 대박 플러스도 말씀 좀 드렸지만, 일단 연기금이 다음 주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중소형 운용사 선정이 마무리가 돼서 중소형주 쪽으로 유입된다라는 소리 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공직력이 상당히 강한 쪽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의도 일각에서. 그러면 지금 코스닥이 사실은 대형주보다는 매력은 있어요. 가격 매력, 이월매도. 네. 사도 됩니까? 지금 사실은 올해 좀 특징적인 거는요, 올해 상반기, 올해는 정말로 디커플링이 좀 심한 한 해였다고 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에는 코스닥이 좋았어요. 코스피는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코스피가 상승을 하고 코스닥은 좀 굉장히 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도 좀 디커플링이 심해졌고요. 지금 지수가 2000포인트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지금 500선 초반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그런 부분에서의 타격을 받았던 것이 부품주들의 영향, 특히 인터플렉스라든가 전체적으로 IT 부품주들이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해주면서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격적인 면에서는 매력이 생겼다 이거죠. 분명히 물론 이제 업황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충분히 가격적인 면에서는 조정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제 연초가 되면 이제 연말과 연초가 되면 아무래도 대기업의 투자 부분, 삼성전자 투자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대기업의 투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강세를 띠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를 대비한다고 볼 때도 개별 종목 장세, 코스닥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코스닥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위치이다. 자, 그러면 최명성 멘토는 전 종목을 다 돌려보시죠. 경험적으로 봤을 때 경험은 절대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요, 경험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식은요, 하루 1분이라도 더 경험치를 쌓으신 경험 데이터가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대응하기 가장 좋은데, 이분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치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스포트 보셨죠? 자, 최명성 멘토. 네. 코스닥 지금 싸거든요. 경험적으로. 네, 제가 일단 코스닥 종합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거래소에 비해서 지금 코스닥 지수가 거의 6월 달부터 6개월 동안 정말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네. 이렇게 코스닥을 들어오고 계신 분들 만나보시면요, 거의 반토막이 왔어요. 1억이 5천만 원 남았다, 2억이 1억도 안 남았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네. 지금 미국과 일본은 승승장구하는데 신고가를 돌파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이렇거든요. 네. 사실상 개인들의 거의 70~80%가 코스닥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정부에서 정책이 조금 그 코스닥을 누르는 그런 게 있는데,
하는데 제 생각은 좀 코스닥을 좀 빨리 살려주셔야 되고요. 네. 이번 주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코스닥 그 10대 그룹 안에들은 네페스라든가 파트론이라든가 옵트론텍 그런 네. 우량주도 보통 20%씩 빠져버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참 어떤 그 KTV에 있는 어떤 뭐 애널리스트가 그냥 그 조그만 그 리스트 하나 발표했는데 그냥 15% 20%씩 팍팍 빠진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너무 지금 코스닥이 힘이 없고 좀 제 생각에는 우리 개인들이 일괄적으로 좀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 연기금이 됐든 국가 정책에서 조금 풀어줘야 됩니다. 코스닥을. 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개인들의 그 세금도 좀 면제해주고 또 이렇게 시장을 주가를 좀 부양했다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정부 쪽에서 연기금 쪽에서 먼저 좀 부양을 해줘야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조금 정부에서 부양 자체를 하지 못하면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좀 위험하다.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찍었는데 네. 정부라든가 연기금이라든가 뭐 그렇게 큰 기관에서 들어오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예상만 하고 무턱대고 산다는 것은 네. 좀 확실하지 않다 이거죠. 좀 불안할 수도 있다. 그런 그러면 뜻입니다. 지금 저가이기 때문에 이월멘토하고는 좀 다르게 저가라는 매력은 분명히 있으나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 보수적으로 보자.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 이월멘토는요, 상당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좋게 보고 있는 관점을 주셨고요. 이에 반해서 우리 최명성 멘토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에 경험적으로, 즉, 부정적이라는 얘기는요, 저가인 건 맞지만 정부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다, 개입도 필요한 위치다, 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본인의 성향과 맞는 분들과 함께 멘토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멘토분들이 준비한 시장 이슈, 다음 주도 읽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워낙 롤러코스터 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시황보다는 이제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군들의 위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계좌를 하늘로 승천시키는 그 시간 종목 발견 신받다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이호연 멘토가 종목 발견 신받다 이슈를 좀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전략을 저희가 엿볼 수 있는지, 연말 충분히 우리 계좌를 제대로 올려놓을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호연 멘토 출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닭고기주가 행보장에서 소리 없이 비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년간 부진했던 업황을 딛고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시작했는데요. 지난 2년간 닭고기 업체들은 적자를 면치 못했었죠. 그 이유는 공급 과잉 때문이었는데요. 업계는 스스로 종계 감축에 나서며 육개 가격은 서서히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국제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며 동반 수혜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본 원전 우려에 수산물 소비가 줄어든 국면에서 닭고기주는 반사익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에 따른 닭고기주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끝나고 치맥 한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갑자기 문득 들었습니다.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네, 하림입니다. 네, 이월 멘토는 하림을 좀 주셨고요. 이에 따른 우리 최명성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동우입니다. 동호군요. 그래요. 마니콘 어디 갔나요?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두 분은 이제 닭고기주, 그래요. 소리 소문 없이 지금 뭐, 지주사전환한 홀딩스들도 강하게 지금 뭐, 정재훈 멘토의 하렘 홀딩스도 어마어마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거든요. 턴어라운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일본발, 지금 뭐, 보니까요, 쉽게 해산물은 아예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국민들도. 글쎄요, 우리나라 수입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안전하다고 하는데 좀 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사실 수산주들이 많이 좀 빠졌는데요. 네. 좀 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고 그만큼 좀 건강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닭고기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 부분이고요. 하림을 말씀드렸는데 뭐 최근에 저도 이제 닭을 많이 사 먹는데 하림 닭이 유난히 또 눈에 좀 많이 띄었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하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닭고기 업체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하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닭고기주들이요, 최근에 이제 건강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뭐 닭가슴살이라든가 이런 소비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 피해 때문에도 닭고기주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닭고기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재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판매가 그동안에는 공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급이 많으면서 육개 가격이 상승을 많이 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이 좋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업계에서 그런 그 감축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판매가가 인상이 되고 있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무래도 닭을 키우면서 사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최근에 옥수수 가격 같은 경우가 많이 빠졌어요. 국제 옥수수 가격 같은 경우에도 흐름을 보면 올해 초반에 한 $700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430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뭐 원가가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판가가 상승이 되는 굉장히 좋은 구조죠. 이런 구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지는, 그러면서 주가도 사실은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할인을 갖고 왔습니다만 올해 뭐 8월서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던 그런 상황이 되게 계속 지금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랜만에 좀 호황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할인으로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도 오늘 오다 보니까 어제 뉴스에 새벽 뉴스에 그걸 봤어요. 샹드리제 거리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제 점등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연말연시 얘기하면 이렇게 전기전자 쪽 얘기도 좀 하고, 샹드리제 거리를 얘기를 드렸는데요. 전기전자 얘기 많이 하고, 특히나 IT 부품 쪽 얘기를 얘기하는데, 이게 닭고기 얘기를 하니까, 핵가족화 얘기도 하고, 좀 신선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마니커는 그래요. 마니커는 일단 탈락이 됐는데, 마니커도 많이들 쓰더라고요. 마니커 닭도. 근데, 자,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왜 갑자기 적자가 이제 좀 좋아지는 거죠, 실적이요? 최명석 의원님. 일단 이제 소비가 그만큼 많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소비가 많아지는데, 일단 제가 좀 바쁠 때는 택시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네. 택시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 택시 기사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요즘 뭐 여의도 쪽이나 이렇게 그 횟집이 있거든요. 횟집 수산물집이 반 이상이 줄었단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건강에 상당히 민감하시거든요. 근데 일본산 들어간 고기가 수입산 물고기가 많이 수입된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국내 뭐 동해 앞바다라든가 서해안 앞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 고기도 안 먹어버려요. 그래서 요즘 수산물 업체와 수산물 가게와 또 이렇게 횟집이 많은 타격을 본답니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 닭집이 많이 이제 혜택을 보는데요. 제가 사는 곳이 잠실의 새마을시장 근처에 사는데, 네. 그 새마을시장에 닭집이 한 20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네, 제가 한 20년 정도 사는데, 네. 참 재밌는 게 닭집이 6개월에 하나씩 생겨요. 근데 뭐 구운 닭, 뭐 치킨 닭, 무슨 파닭, 무슨 닭, 뭐 엄청난 닭집이 생기는데요. 그 닭집이 생겼다가 6개월 만에 망하면은 또 생겨요. 요즘은 무슨 네. 맛있는 뭐 닭강정강인가 뭐 그런 닭이 생기는데, 꼬마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닭을 안 먹으시는 분이 없거든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그 간식이 무슨 어디 업체에서 나오는 뭐 컵에 든 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닭이 들었는데, 닭은 그만큼 사랑을 받고요. 닭은 제가 생각해도 계속 이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왜냐면 또 미국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서는 닭고기 그 함량이 상당히 매출이 많이 일어난다거든요. 닭고기 소비량이 상당히 국민적인 차원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도 어차피 선진국가 되기 때문에 닭고기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이 먹는다. 또 이제 일본 그 수산물 그 파급 효과가 계속 갈 것 같아요, 당분간. 그래서 닭은 일단 매출이 늘고, 또 이제 할인이라든가, 사실 제가 오늘 마니커를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마니커는 좀 재무적 제표가 좀 약합니다. 근데 이제 동우는 좀 이따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도 좋고 급한 상승이기 때문에 제가 동우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닭고기 소비량은 저는 계속 늘어난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요, 지금 이 얘기를 좀 듣고 있으니까요, 두 분이 조금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근데 오늘 끝나고 또 치맥을 또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이게 이제 수산주의 수혜다, 대체 음식이다라고 지금 표현하시는, 어차피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기는 육회 공을 섭취를 좀 하잖아요. 그 육 중에서 이 닭고기 쪽인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건 이제 하림을 많이 익숙해져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마니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마니커는 워낙 동전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수급이 안 붙는데, 동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동우가 전반적으로 하는 업이 닭고기 쪽으로만 집중이 돼 있나요? 예, 거의 이제 닭고기 쪽으로 합니다. 이제 한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네. 동우의 그 사업 영역이 양계, 축산물의 제조 및 가공 부문으로 해당 사업의
매출의 전체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동우가 뜬 역사는 뭐냐면은 새만금 사업 때 그때 이제 그 전북 이 회사가 전북 군산시 서순면에 있는데 새만금 사업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만금 관련 땅값이 오를 때 같이 동우도 이제 뛰었거든요. 근데 예. 우리나라 이거 하림이나 마니커라는 그 두 업체가 이제 우리나라 닭고기 그 선두주자 업체로서 많이 발전했는데 같이 현재 따라붙는 그런 이제 회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계열화 산업 부분의 기반 시설을 통하여 이제 병아리라든가 생계를 생산하고 또 생산 시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닭에 관한 식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 그 통닭에 관한 식품이 한 20여 가지, 가공식품이 20여 가지가 넘는답니다. 그래서 여기 동우는 후발업체인데 일단은 회사가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괜찮고 이제 가장 튼튼한 게 뭐냐면 유보율이 좋은데 동우가 그 새만금 그쪽 관련된 군산시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남의 땅을 빌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 땅이 많기 때문에 닭을 키워서 팔았을 때 땅이 본인 땅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게 마진 쪽에서 충분한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동우를 저는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닭고기주. 그럼요, 이어면 또, 현재, 그, 적자에서도 뭐 실적이 좀 좋아지는 시점이라 좀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아까 뉴스에서 제가 딱 솔깃했던 이유가, 최근에 우리나라 이 소비주체 쪽, 그러니까, 그, 곡물 가격이 이제 거의 쇼커버링이 마무리가 되면서 안정화 지금 단계로 좀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수혜도 분명히 있고요. 뭐, CJ 제일대당, 뭐, 대상 이런 것이 또 해당이 되는데요. 네. 그것 중에도 그 보면, 국제 옥수수 가격 하락, 네. 그러면 이제 닭을 키우는 데 부분에 대한 실적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업계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커버리지도 시작을 했는데요. 할인 같은 경우에 신영증권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한 2년 정도로 계속 좀 침체기였습니다.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급 측면의 과잉을 어느 정도 그 종계, 그러니까 씨암탉이라 그러죠. 종계를 좀 줄이고 하면서 공급량을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개선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더군다나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요 부분도 나쁘지 않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산물에 대한 수위보다 역시 이제 닭고기 또 닭가슴살 그러면 보통 단백질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체중 그 조절하시는 분들이 또 닭가슴살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네 요즘 그게 또 붐이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저희도 사실 실생활에서 보면 닭을 많이 먹거든요.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냥 전반적으로 좀 펼쳐져 있고 또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까지 겹쳐지면서 특히 또 아까 말씀드린 원가는 안정되고 하락이 되면서 판매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회사 영업이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뭐 할인이 대표적이지만 또 동우 같은 경우도 3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전반적으로 닭고기 업체들의 수혜가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시청자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두 분한테 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제 출출하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서울경제에서도 생방송에서 그럼 이제 간단하게 좀 퇴근하기 전에 뭐 먹을까라고 물어보면 이게 방송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치킨 먹어야 됩니다. 제가 이장 아닙니까? 네네. 농업인이나 어업이나 축산업을 도와야 되는데 그래요. 치킨을 먹어야 네. 이게 축산업을 하시는 분도 살아나고 농가도 살아나고 네. 주가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일석삼조가 아니겠습니까? 닭을 먹으면 아주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네네. 닭을 좀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오늘 끝나면 한턱 쏘고 있습니다. 진짜요? 예. 닭 한 10마리 쏘면 되겠습니까? 10마리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 들고 닭 냄새 기름을 내면서 퇴근길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근데 오늘 되게 저는 정말 이 서울경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멘토분들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보통 이 시간대 되면 대부분이 IT 부품주, 스마트 기기 쪽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닭고기 관련주들이 최근에 정말 정재원 멘토가 엄하게 좀 가긴 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더 추가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두 분한테 여쭤볼게요. 자,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 쪽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면 스마트 기기 쪽이 박리다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누구나도 지금 닭고기주가 이제 실적이 좋아져서 간다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만약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수익률 게임에서 더 낫다고 보십니까? 유혈 멘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일단은 제가 오늘 닭고기죠. 사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연말 쇼핑 시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고요. 닭고기 관련주가 최근에 의외로 굉장히 이제 개별주 성격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황하고도 좀 맞아 떨어지고요. 네. 최근에 대형주들의 흐름보다는 이렇게 개별 종목들의 흐름들이 좋다는 걸 한번 단적으로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의 그 영업 이익이나 이런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만 저희 멘토님이 이미 추천을 좀 하셨기 때문에 네. 추가 추천은 못 드립니다만 충분히 매매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치 투자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다 가치 투자의 달인으로 지금 이름을 달아서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가치 투자 면에서도 지금 하림이나 하림홀딩스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분명히 트레이딩도 가능하고요.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 역시 홀딩 관점에서도 유망하지 않느냐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현재 부분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두 분이 좀 답변을 좀 주신 것 같으니까요. 남들과 좀 다른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은 어떠신가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결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발견심 받다가 좀 산뜻했죠. 닭고기주 2년 만에 날개짓을 꼭 끼워하고 폈다고 그럽니다. 주쌤한테 가장 필요한 날개인데요. 상승세 이어가나요? 라는 부분에 두 분 다 이어간다. 자신있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2월 멘토는요, 닭고기주 비상은 계속된다. 실적 호전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탑픽 종목으로 하림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최명성 멘토 주가와 농과 그리고 우리 투자자의 체력까지 그러면 3박자를 모두 갖췄다.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탑픽 종목으로 동우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치킨을 시켜서 먹는다라면 각 회사들의 주가도 견인차 역할, 실적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자, 샘플러스 가족분들의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시간, 내일장이죠. 월요일장의 승천주 시간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이효열 멘토는 일진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최명성 멘토 광동제약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들 올해 특히나 많이 익숙해졌던 종목군들인 것 같은데요. 우리 최명성 멘토의 광동제약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광동제약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요즘 시장이 좀 불안불안합니다.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약주가 한 4종목이 뛰어 올랐거든요. 네. 근데 광동제약이 한 5개월 전에 한 20% 정도 수익이 났다가 지금 다시 바닥을 잡고 상승한 추세라서 좀 저는 이제 안정적인 그런 종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광동제약을 뽑았는데요. 광동제약은 의료, 제약 및 바이오 회사입니다. 근데 광동제약 자사주가 22%가 있고요. 최성훈 씨 사장님이신데 한 17%가 있습니다. 근데 비타음료라 든가 옥수수음료 또 제주에서 생산되는 생수가 주력으로 유통되고 있는데요. 이게 비타 500 그거죠? 예, 그렇죠. 아주 발음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일반 슈퍼에서 너무 많이 팔리고 있고 또 약국 업체 부분에서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비타음료라든가 또 이제 제주에서 나는 생수 이런 음료가 많이 팔리고 있는데 현재 그 제주에서 나는 생수가 현재 유통업 부분에서 매출이 약 37%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비타음료와 그 제주도에서 생산된 생수가 그걸 취급한 뒤에 그 이 회사 매출이 37%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37%가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도 많이 증가가 되는데 약 12%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동제약이요 3년 연속 매출이 계속 늘어나 있고 영업이익도 좋고 유보율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게 POP를 좀 가져왔는데 제가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분이 이제 최성원 회장님이십니다. 사장님이신데 이분 아버님이 최수부 씨예요. 최수부 회장님인데 그 최수부 회장님이 유명한 일화였는데요. 최수부 회장님이 초등학교 4학년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나와서 단도로 한 3,300억대의 매출을 올리는 신화적인 인물이 됐는데요. 그 최수부 씨 철칙이 나는
살아서 죽을 때까지 좋은 약재만 고르겠다. 그런 신념을 가져간 겁니다. 이제 흔히 광동제약 하면 최씨 고집 뭐해서 50년 이걸 잘 아는데 네. 그래서 그 최수 회장님이 광동제에서 이게 생산하는 모든 제약의 원료는 30년 동안 죽기 전까지 뛰어다니면서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골랐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비타 그 음료를 개발할 때 전국에 있는 모든 방방곳곳을 전 영업사원을 풀어서 3년 동안 쫓아다녔고요. 그래서 가장 물이 좋은 좋은 물로 비타몰 그 음료를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의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도 가격도 싸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좋은 재료, 좋은 내용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수부 씨 아드님인 최성훈 씨인데요. 아주 뭐 인물도 좋고 또 지분율이 많기 때문에 지분율이 약 자사주 포함해서 40% 정도 되기 때문에 회사는 튼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재무제표인데 재무제표가 뭐 비약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매출이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추천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들 읽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바닥에서 이게 거래량도 쭉 이렇게 들어오고요. 전에 한 5개월 전에 20% 갔다 이제 바닥에 서는데 매수가는 7,090원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제가 8,7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400원을 드리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광동제약 상당히 비타민 음료로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가져서 기업 자체가 살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잘 포인트 한번 잡으시면 좋겠고요. 자, 이열멘토 최근에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시장이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일진 디스플레이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진 디스플레이는 전에도 제가 추천을 한번 드렸었던 종목이 되겠는데요. 터치스크린 패널을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가 되겠죠.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도 그 모멘텀은 역시 삼성전자의 태블릿 판매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삼성전자 태블릿 PC 또 내년에 6,000대에서 올해 6,000만 대에서 7,500만 대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혜가 기대된다 말씀을 드리고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3분기 실적이 계속 좋게 나왔습니다. 계속 실적이 좋게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또한 모멘텀 또 안정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15,000원 선의 저점을 여러 번 찍으면서 저점에 대한 확고한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 관점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또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출들, 태블릿 PC라든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수급적인 면에서도 전반적으로 보면 기관의 매수세 또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 또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그러면 투자 포인트 차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 한번 들어보죠. 네, 최근에 약간 좀 무거운 좀 흐름은 있습니다만 17,000원 선 이상의 안착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매수가는 16,7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21선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일단은 한 15,500원 선까지 손절가를 열어놓으면서 상승을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태블릿 PC의 매출이나 수혜를 좀 기대한다면 목표가는 2만원 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군요. 일진 디스플레이 광동제약 지금 포인트상 상당히 저는 적소에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과 함께 멘토링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제가 두 분과 함께 이제 귀가하면서 저희도 치맥으로 한 주를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명수 멘토님께서 치킨을 쏘시면 제가 맥주를 쏘죠. 자, 가기 전에요. 고지 하나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지금 저희 멘토 1위를 당내 지금 거의 한 달째 하고 계시거든요. 정재훈 멘토가요. 내일 무료 공개 강의 단독으로 합니다. 평생 믿고 쓸 수 있는 마디, 황금 마디를 전격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내일 바로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장소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의도역 또는 색강역에서 가까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바로 참여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네,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멘토분들 다 고생하셨는데 한 주 마무리해 오신 우리 이효열 멘토 그리고 최명수 멘토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시청자분들에게는 더더욱더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 주세모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분 편안한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